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매입니다. 저희 여러분 오늘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용산 KCC 웰처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34평형이고요. 이 사건이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2월 11일 날 낙찰이 되었었는데 대금 미납을 했어요. 이때도 뭐 13분이 들어오셨는데 2월 달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의 강남 상구 쪽이 풀리면서 가격이 막 좀 오를 때인데 조금 초기 단계였긴 하죠. 그렇긴 한데 어떠하든 이때도 13분이 들어왔습니다. 용산 지금 현재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그리고 일부 지역 여의도 일대 그리고 몇 군데 지역은 지금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 지역 쪽이 이때는 토지가 용산이 토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는데 맞나?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토지의 관계. 어떻든 요즘 이거 대출 관계가 있잖아요. 금융 대출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그거죠. DTI다, LTV다 해가지고 이 토지 쪽은 LTV가 50%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워요.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납을 하셨고요. 2월 10일 날 낙찰 받았으면은 허가 결정의 확정까지 거의 뭐 2월 말일 날 떨어졌을 거고요. 3월 한 중순까지 3월 한 20일까지 대금 납부 기한이 잡혔을 겁니다. 잡혔는데 대금을 결국은 미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다시 해서 경매 날짜가 잡혔네요. 문구 총달력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한 2달 이상까지 법원에서 경매계에서 시간을 주진 않았는데 이건 2월 달이고요.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 매각기일 2월 6일 날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는데 2월 6일 날 2월 6일 날 근데 진행을 시켰네. 2월 6일 날 기일 연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준 겁니다. 안 받아들여주고 그냥 진행을 시켰어요. 보통 채권자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는데 안 받아줬네요. 서울지방법원 빡시게 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어떻든 13명이 들어와서 응찰해가지고 했는데 1등분이 감정가를 보다 높은 14, 9천을 썼는데 대금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보증금이 몰수가 됐습니다. 서부부 뭐 빡빡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돼요. 절대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 날은 입찰 보증금 20% 2억 3,200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서초동 법무부의 혜성에서 부동산 경매 사무장이면서요. 제가 부동산 23년 하고 경매를 17년 하면서 저는 솔직히 17년 동안 대출 상담하시는 분 팀장님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17년을 거래해오면서 뭐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굳건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임받았던 손님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대출 유무에 대한 부분, 대출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을 완전히 잡아놓고 입찰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입찰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금을 미납하거나 사고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업체, 제대로 된 부분하고 잘 만나셔가지고 잔금 납부에 대한 그런 부분 정말 신경 쓰고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이런 불상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 물건 위치하고 일단 사진하고 좀 볼게요. 용산 삼각지역 그쪽에서 넘어오는 데거든요. 만약 내부 사진까지도 그래도 뭐 잘 찍어놨네요. 3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고에 조정이 25평입니다. 24.7평, 25평, 33평 아파트하고 동일해요. 자, 보면은 이제 1800으로 18.15입니다. 1호 라인. 보면은 여기 1호 라인이니까 뭐 남동향, 동향을 보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하나, 둘, 여기 거실, 방 셋. 그렇게 구조가 짜져 있어요. 이게 주방이고 주방 쪽 발코니죠. 들어오는 입구 현관 들어와서 들어오는 입구 현관 쪽에 여기는 공간이 좀 넓네요. 해서 들어와서 안방의 욕실, 공용 욕실
주방 쪽에, 여기 그냥 유로피안 식탁이고, 앞에 그 4인 가정용 식탁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참, 보증금 10%를 몰수다 가는 거, 정말 억울하고 아까운데, 삼각지역에서 전쟁기념관 있죠? 삼각지역에서 넘어오면서 요 고가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고가도로. 요 고가도로 넘어오면서 있는, 여기 있는 물건이거든요. 요 국방부죠. 국방부가 어디지? 삼각지 이쪽에. 여기가 국방부가 있는 데일 겁니다. 예. 녹사평에서 내려가면은 남산터널, 남산터널로 가는 데고요. 녹사평에서 넘어오면 여기가 국방부 자리 맞을 겁니다. 전쟁기념관 있고 삼각지역 4호선하고 지하철역까지는 뭐 이쪽 서창공원으로 가기도 그렇고 조금 어중간하긴 합니다. 근데 그 차량으로 움직이면 바로 넘어가면은 용산 지나서 바로 여의도로 들어가죠. 여의도 가까우면서 노량진 바로 넘어오고요. 여기가 한강철교죠. 한강대교, 경부선, 요거 한강대교 바로 내려오면은 한강대교 강남으로 넘어오고요. 여의도로 넘어오고요. 여의도 노량진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노선이 GTX 노선이죠. GTX-B 노선이에요. 인천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해서 마석으로 들어가는 GTX-B 노선, 서울대 용산역 쪽으로 들어오는 여기에 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올라가서 1호선 남영역하고 삼각지역 그리고 효창공원역 그 딱 중앙 쪽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교통적인 위치는 뭐 지하철역은 거리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가까운 거는 그래도 뭐 남영역이 가장 가까울 겁니다. 남영역 가장 가까운데 있으면서 차량으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사실 상당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거 미납되는 부분 사전에 대출에 대한 유무 정말 정확하게 파악 잘하고 와야 됩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수임 받으면 사전에 제 대출 상담사하고 손님하고 직접 저는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시켜가지고 사전에 대출 유무 진짜 명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다른 뭐 법적 권리관계 사항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39층 중에 18층 1801호 물건이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평가 다 되었고 2015년도 준공 떨어졌으니까 이제 딱 10년 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그 아래쪽은 오피스텔이고 밑에는 상가고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자, 임차인분이 계신데요. 전입일자가 2015년도 7월 23일입니다. 이분이 근데 지금 현재 소유주분하고 채무자금 소유주분의 남편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날짜 또한 자체 1순위 건재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차인분이 살고 계신 것보다 오히려 주인분 살고 계신 게 명도하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막 송달 안 받고 막 그래요. 괜히 막 시간 질질질 겁니다. 솔직히 한 달만 해도 뭐 월세만 2달만 버텨도 한 달에 월세 300만 원 치면요 600만 원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비 달라 그런다니까요. 이사비 왜 줘요? 줘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그냥 조금 빨리 명도하려고 이사비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저는 17년 동안 하면서 솔직히 저는 이사비 줘본 적이 진짜 열에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열에 진짜 한 건 있을까 말까? 이사비 왜 줘요? 저는 일 그래 안 합니다. 딱 정해진 대로 딱 합니다. 왜 그 사람 그 채무자 겸 소유자고 임차인분한테 불필요한 부분을 나쁜 습관을 왜 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건재당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밖에 없다 그죠? 전부 다 직권 말소입니다.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 깨끗한 거고요. 39층 중에 18층 물건이다. 층도 나름대로 높고 동향 바라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 체납은 전혀 없네요. 그냥 사람은 깔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세적인 부분만 잘 파악해가지고 대출관계 이처럼 몰수 안 당하기 위한 대출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 투기주고 투기과일주고 조정대상지역에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국이다. 원래 요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은행에서 강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국이라도 입주를 안 해도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 안 해도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입주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본인 예전에 과거 다른 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경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입주를 조건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3.5 바르게 운영하는 저희 법무부 해서 제가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 상담 쪽에서는 입주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대출을 기본 대출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제 영업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고에 정직하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런 또 더 좋은 조건을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365 바로경매는 뭐 여러분 경매, 공매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임 받아가지고 컨설팅 및 명도까지 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요즘 개인적으로 이제 응찰하시는 분들은 골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입찰 예정하고자 하는 물건들, 지금 저 강변 쪽에 아파트 하나가 조금 좀 난이한 건 아닌데 조금 뭐 괜찮은 물건이 있어요. 그거 좀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유선으로 전화 오셔가지고 하기에 제가 면밀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1대1 진짜 이거는 1대1 과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낙찰 받았으니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뭐 직접 맹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맹도 과정에 있어가지고 송달 안 받고 하면 그거 시간 질질 끌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1대1 유선으로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맹도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뭐 시간도 안 되고 복잡하고 힘들겠다 하시는 분은 맹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맹도만 깔끔하게 수임 받아가지고 처리해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요,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이디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유선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산 관리하면서요, 저는 부동산 공매, 경매 이쪽에 전문가지만, 뭐 세무나, 다른 쪽 다른 사업 쪽에 있어 뭐 제조, 생산, 그리고 뭐 다른 뭐 IT 쪽 이런 쪽은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한테 돈 주고 다 맡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공짜고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잘 해야 실수 없는 경매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해드릴게요.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그래도 뭐 그 전에 14억 7천은 낙찰 받으셨고 차순위가 13억 3천, 차이 좀 많이 났다, 그죠? 1억 한 5천 가까이 차이 났네요. 시세 파악을 어느 분이 제대로 하셨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요. 용산 KCC 웰츠 아파트입니다. 전용 114, 전용 114면은 114C로 그냥 바로 찍어야 되겠네요. 네, 맞네요. 114가 하나밖에 없죠. 113A, 다르다. 그러면은 단지 정보에서요, 114가 있는데 84.03이다, 그죠? 정확한 면적이 얼마죠? 전용 면적이 84.03이네. 요거네. 바로 나왔네요. 113A입니다. 113A. 지금 우리 경매 나오는 물건은요, 다를 거예요. 이것도 같네. 같다. 잠시만. 그럼 구조를 뭐 판단해야 되는데, 구조도 거의 같네. 다를 바가 없는데요. 116B는 완전히 다르고요. 114C 구조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113A가 아니고 114C. 어차피 우리가 찍은 게 지금 이 동을 찍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1호 라인이 114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맞거든요. 거래 방식에 뭐 전체로 두고 매매가 지금 고층인데 뭐 17억 물건 하나 지금 나와 있습니다. 17억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전세는 지금 9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실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 거래가 있나?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어요. 그럼 114만 볼까? 113도 거래가 없어요. 116도 거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가늠하기가 사실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KB 시세를 두고 보겠습니다. 일반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 8천이네요. KB 시세, 한국 부동산은 보다 KB 시세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래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한번 들어가면은 안 판다는 이야기죠. 안 판다는 이야기고 그냥 월세 줘버리고 전세 줘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세는 9억이 나와 있네요. 전세 거래는 좀 있었나? 아, 전세 거래는 좀 있었네요. 그러면은 전세 9억이면 엄청 세게 내놓은 기다. 그죠? 지금 전세 거래를 보니까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가 현실적인 전세 금액입니다. 8억에서 8억 5천, 8억 5천 전후 정도가 현실적인 전세거든요. 이 9억이니까 8억 5천만 원 더 비싸게 내놨네. 이거는 뭐 융자가 좀 있어가지고 좀 전세를 좀 싸게 넣었든지 일부 월세를 했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재계약건인가 6억 9백으로 딸린 거 보니까 재계약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전세 8억 5천 전후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8억 5천 전후 정도 하면은 14억 정도 이상은 하겠네요. 예. 전세율이 뭐 50% 잡으면 16억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40%만 잡아도 14억 잡으면 60% 잡으면 60% 잡으면 14억에 몇몇가 그냥 14억을 한번 볼까요? 곱하기 0.6 8억 4천 넣었죠. 예. 그러니까 전세가율을 14억으로 잡고 하면은 전세가율이 60% 정도 나오니까 전세율 60% 정도만 넣어도 사실 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4억에서 15억 정도 매매가 되겠습니다. 전세가율로 해가지고 제 경험으로 비추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제가 부동산 해오고 해왔던 경험치로 보면은 14억 5천 전후 정도 이 감정평가 금액이 정확하게 잘 됐네요. 14억 5천 전후에 거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거 시세보다는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버리신 거죠. 오히려 차순에 낙찰 받으신 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입찰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대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짜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희 대출 상담사하고 한 번도 실수 없이 사전에 반드시 대출에 대한 한도, 유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명심하시고 예. 멤버십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비싼 학원비 드리고 학원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는 거 다 줄이고 1대1 과외를 받는다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응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산에 있는 KCC 아파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